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 신호가 나오면 풀매수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를 적어놓긴 했지만 모든 미국 주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요.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면서 저점이 언제 올지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대응하시는 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에 따른 후속 영상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바로 이해되게 전체적인 설명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 주에 3번씩 마켓 뉴스를 통해서 시장의 대응을 할 수 있는 힌트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3번씩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실시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워낙에 깜짝 뉴스가 많다 보니까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뉴스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 뉴스를 찾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을 방을 통해서 실시간 리얼 주식 속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속보 저희가 원래 모으는 김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오픈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 주식 속보 접속해 주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메시지 상단을 클릭하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지표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지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댓글이든 의견이든 어떤 것이든 다 상관없으니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응원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정리인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압박을 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유는 4월 17일 날 최근이죠. 어제 발표했었던 지금 현재 새벽에 발표했죠. 한국 시간으로는 세계화에 발표했었던 파월 의장의 연준 풋 없음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연준 풋이 뭐냐라고 하면 연방준비위원회가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시장의 경제가 좀 침체되고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부양책이죠. 부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 풋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준 풋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라든가 지금 양적 긴축 중단이라든가 혹은 더 그 이후에 채권을 미국 채권을 사준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지금 당장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죠. 안 그래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 파월 의장마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는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방준비위원회의 굉장히 단단한 이 태도를 바꿀 만큼 위기가 터져야 그제서야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래야 그때가 진짜 저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신호는 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지금 이제 발언들을 쭉 정리해 보면 실업률 지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힌트를 얻었는데요. 정확히 실업률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실업률에서 어떤 것들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지 언제 관찰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직접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실시간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소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 해당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ECB 유럽 중앙은행은 이번이 7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실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은 연준의 제롬 파월은 이른바 항상 너무 늦고 틀리는 너무 늦은 파월은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고 식료품의 가격도 내렸으며 물가가 안정됐다 이거죠. 미국의 관세는 관세 덕분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ECB처럼 지금 현재 진작 금리를 내렸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파월 의장을 누가 임명했냐면 트럼프가 임명했죠. 그때 당시 파월 의장은 과거부터 소수 의견을 많이 내지 않는 편에 속하는 지금 현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큰 의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임명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단단한 자신만의 지조가 명확하게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발표했길래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상세하게 봐야겠죠. 힌트들도 많으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4월 17일 파월 의장의 연설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 조정. 통화정책 조정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라는 게 되겠죠. 통화정책 조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하고 해야 한다.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정책 조정은 관련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 이 관세 정책 해놓고 경제 그 물가 떨어지고 경제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조금 더 항상 금리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금리 정책은요 보통 한 번 상승하면 쭉 상승하고요, 한 번 유지되면 쭉 유지되고요, 한 번 인하되기 시작하면 쭉 인하돼요. 과거에 그러지 않았었던 적도 존재했지만 과거에 그렇게 널뛰기 인하한다고 했다가 인상한다고 했다가 인하한다고 했다가 인상한다고 했다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기업들도 보통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자신들의 전략을 바꾸잖아요.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크게 안 좋아지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바꾸지 말고 하나로 유지해야 하는 게 경제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 적이 과거에 피해를 본 적,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최근 2000년도 들어서는 특히나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정책은 거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괜히 말 바꾸고 왔다 갔다 했다가 괜히 금리 인하했다가 물가 폭등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천천히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나 높은 불확실성, 지금 속에서의 정책 조정,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제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섣부르게 판단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절대 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보이시죠? 심지어 여기서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방준비위원회의 자산 규모 축소입니다. 자산 규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금융위기 같은 사건들이 커지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채권입니다. 기업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요.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 강제로 사줍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 비상시에 자산 규모가 커집니다. 채권을 많이 사들이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돈은 풀어주고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커졌는데 이런 커진 양적 긴축을 줄이죠. 보통 최악의 상황이 좀 해결됐고 일단은 큰 문제가 해결됐으면 서서히 다시 늘어났던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즉 뿌려놨던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양적 긴축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채권을 팔면서. 그럼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빨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적 긴축 중단을 해야 할 규모에 근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채권 갖다 팔 거 많다.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연방준비위원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규모에 근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산 축소의 속도 조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제 채권을 좀 조금 갖다 파는 걸로. 원래는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매달 10조씩 갖다 팔랐는데 트럼프 정책이 그렇고 채권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2조씩 갖다 팔아야겠네. 뭐 이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정도로 노이즈를 최대한 쿠션을 만들어 놓으면서 대응하겠다. 근데 중단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중단하진 않을 거고 그냥 속도 조절, 양 조절 정도로 하겠다. 계속해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원하는 거하고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양대 책무, 보통 연방준비위원회 책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용을 잘 유지해 준다. 그렇게 고용이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두 번째는 물가가 치솟지 않게 현재 유지해 준다. 그런데 보통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실업률과 물가 지표의 동반 상승 리스크도 존재한다. 보통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이게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보통 이 물가는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뭐 해놨습니까?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변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반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상세하게 좀 분석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싫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표를 바라봐야 되는지 힌트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양대 책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하고 물가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힌트를 줬죠. 연말까지는 우리가 연말까지 버티는 게 힘들 것 같다. 이런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어느 쪽에 문제가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양대 책무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실업률과 물가의 동반 상승 리스크는 존재한다.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힌트를 줍니다. 연준은 당장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도 고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상당히 높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로.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고정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양적 긴축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해서 갖다가 시장에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는 계속 높은 금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물가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했고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보시면 양대 책무가 다 중요하다. 고용도 중요하고 우리 물가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잘 잡아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굳이 따져 본다면 물론 이게 파월 의장의 의도를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연설한 내용에 따르면 실업률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문제가 된다면 이곳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강한 압박을 시작했을까?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 채권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최근에 미국 채권 금리가 폭등했죠. 미국 탈미국이 가속화되면서 과한 관세 부과 그리고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들어서 금리를 떨어뜨린 2018년도하고 비슷한 전략이죠. 이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서 관세는 이 금리 인하 유도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어쩔 수 없이 협상하는 카드 정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다양한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탈미국의 가속화를 좀 막고자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나고요. 그리고 높은 금리를 내릴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트럼프가 왜 저럴까? 이유는 심플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실패해가지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그죠? 물론 뭐 지금 6월달 가면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TJ 잔고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TJ 잔고가 마르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지면서 디폴트가 나는 거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안 그래도 탈미국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 터지면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날 수 있죠. 항상 역사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는 급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파월한테 말한들, 파월 의장은 지표가 나와야지 뒤늦게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위기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파월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 같은 이제 뭐 경제에 좀 관심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100% 이제 트럼프 탓이다. 트럼프는 문제인 거, 100%까지는 아니죠. 트럼프의 문제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 파월의 열렬한 지지자, 그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 경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도 들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도 분석해봤고요. 그에 따른 트럼프의 반응도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점 신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서 연설을 보신 바와 같이 파월 의장은 정책을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더 많이 미뤄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금융위기, 최근에 채권 청산 나가면서 금융기업들이 무너지는, 뭐 투자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운용사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든가 뭐 굵직굵직한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니면 정책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방향성을 바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정도로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견고한 파월이 정책을 바꾼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때부터는 대응을 시작할 거고요. 대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항상 연방준비위원회의 대응은 늦게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30%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뒤늦게 했죠. 그리고 SVB 파산 사건도 4.6% 추가 하락한 다음에 대응했고요. 지금 현재 2024년도 샤메 법칙 고용지표 악화 이슈에도 7.5%가 추가 하락한 다음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응이 조금씩 다 늦었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뭐 제대로 된 신호도 안 나왔는데 정책을 왔다 갔다 했다가는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보니까 좀 지속성을 좀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정책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건데 이들이 바꾸는 시점을 오면 그때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대단한 통계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설을 통해 물가지표의 안전성을 중요함을 강조하고 앞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
이 고용 지표에서 추적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앞서서 뭐 연설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 뭐 설명드렸지만 뭐 물가는 진짜 꼭 잡아야 돼라고 이야기까지 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잡아야 된다. 근데 고용 지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 지표에서 좀 힌트를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용 지표 추적 관찰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어떤 걸 관찰해야 되고 언제 관찰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실업률 지표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 봐야겠죠. 항상 실업률 지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실업률도 보셔야 되는데요. U6 실업률도 보셔야 됩니다. 이거 U6라고 부르는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U6 지금 현재 실업률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존의 실업률입니다. 조금 왔다 갔다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죠? 실업률. 근데 지금 보시면 U6 실업률은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그냥 실업률은 직전 고점을 안 넘어섰거든요. U6 실업률은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U6 실업률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냥 미국의 실업률은요. 나는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미국 실업률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난 그냥 집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잠시 쉬고 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업률 지표에 안 들어가요. 나는 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U6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들도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진짜 실제 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실제 실업률하고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당 지표예요. 해당 지표가 과거에 신고가를 찍었을 때 이때 당시에 연방준비위원회가 진짜 문제가 크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과거의 금리 인하 선제적 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죠. 이번에 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미국 실업률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U6 실업률을 같이 살펴보면서 실업률이 움직이는 걸 좀 추적 관찰하시면 진짜 미국의 고용이 맛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 정상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들 검색하시면 매주 금요일 첫째 주 지금 현재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짜로 실업률 지표 발표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지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금요일 날짜는 휴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뉴스 있으면 뉴스 정도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업 청구 건수 매주 있는 실업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뭐 이 실업 청구 건수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가지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특별한 다음 주엔 엄청 특별한 발표는 없어서 이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현재 최고의 저점, 정말 진짜 저점,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저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함으로써 확신을 가질 때까지 분석하되 이 분석을 참고해서 전략을 짜되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 저점, 제가 말씀드린 저점, 그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좀 계획을 잡고 분할 매수를 단가를 잡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가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도 저점을 잡기 위해서 분석한 영상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영상은 예언을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저명한 투자자들도 저점 다 틀리거든요. 그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저점을 맞추는 투자자들은.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저점 부근을 알 수 있는 힌트들 그리고 실제 시장의 지표가 변함으로써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최고의 저점을 알 수 없어도 저점 부근 정도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송이 영상이 지금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직전 영상도 그렇고 제 오늘의 영상도 그렇고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도와드릴 수 있는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헷갈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이 최저점을 찍는 신호, 이 어떤 신호가 나오면 풀매수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저희가 예상한 그대로가 딱 됐어요. 항상 파월 연준의 전략은 늦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응을 시작할 때, 이들이 대응을 시작할 때가 핵심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시겠죠? 참고하시면서 대응 이어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직전 영상하고 똑같은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제 말대로 그대로 파월 의장이 연설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뭐 저도 예상을 한 건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뭐 제 예상대로 돼서 뭐 동일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시장에 대해서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어도 저점 부근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뉴스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실시간 뉴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든 증시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유익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영상 접속해 주셨을 텐데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의미 있는 기준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좀 봐주시는 분들도 좀 너그럽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